밴딩, 로딩. 실패하면 완전 뭐 막말로 나가리.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말하긴 해요. 이렇게 하면 복부가 없어요. 수분의 문제로 펌핑이 아예 안 됩니다. 피크위크 전략에서의 실패. 이거 진짜 상급 노하우입니다. 을 따로 하지 않는 겁니다. 목요일 하루 정도를 로딩을 합니다. 로딩할 때 망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유주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가끔 제가 이제 어디 뭐 행사장을 가거나 저를 좋아해주는 분들이 사진 찍어달라고 할 때 보면 가끔씩 이맛이다 해주시면 안 돼요? 약간 이런 요청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맛이다가 사실 풀 버전은 따로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다음 딱 먹은 다음에 이맛이다 랭킹닷컴, 원래 여기까지가 풀 버전인데 랭킹닷컴과 이제 계약이 종료되면서 그걸 못했었습니다. 다른 이제 엠버서더를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희소식이 있다면 이제 풀 버전을 드디어 외칠 수 있게 됐습니다. 적어도 1년간은 다시 랭킹닷컴 엠버서더가 되었습니다. 자, 랭킹닷컴 이제 그 제품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좀 클린한 것들, 왜냐면 제가 또 이제 시즌이잖아요. 물론 잠깐의 오프 기간이지만 클린하게 먹어서 살짝 올렸다가 또 밴리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사실 이걸 겁니다. 여러분도 아실 분들은 진짜 많이 아실 거예요. 이거 거의 진짜 3, 4년은 이거 먹었습니다. 나오자마자부터 해서. 이거는 처음 봐요. 제가 원래 나올 때만 해도 이건 없었거든요. 이게 맛있다 스테이크가 랭킹닷컴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제품인데 프로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이 단백질이 25g이라서 이제 한 끼에 이것만 먹어도 단백질이 꽤 많이 차는, 어쨌든 다양한 구성 여러분들한테 또 이미지로 띄워드릴 테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이 픽들은 최대 58%까지 할인이 되는 저만의 할인전을 또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저만의 할인전을 58% 복귀 기념으로 여러분들한테 열어준다고 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 추천인 아이디로 신규 가입을 하시면 1만원 할인 쿠폰이 자동 지급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 맛에 답이 있다. 이 맛이다. 랭킹닷컴.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김유진 시간.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헬스장 가서 운동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다이어트, 바디 프로필을 찍거나 보디빌딩 시합,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관심이 생길 수 있을 텐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밴딩, 로딩. 이제 밴딩과 로딩, 보통 이런 것들이 보디빌딩적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김유진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피크위크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네. 일단은 사전에 설명을 하나 드리면, 이 안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시합 나갔던 영상에서 피디님한테 선물 받는 장면이 있는데 김유진 때 쓰세요라고 하셔서 딱 제가 또 오늘 챙겨와 봤습니다. 좀 어울리는지 딱. 감사합니다. 어쨌든 밴딩, 로딩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면, 보통 보디빌딩적인 의미에서는 탄수화물 양이라든가 뭐 염분과 수분, 이런 것들을 조작해서 어떻게 하면 시합 당일에 빵빵하고 좋은 몸으로 시합을 나갈 수 있게 하느냐, 그거를 뭐 밴딩, 로딩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줄이는 과정,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고 줄이는 과정을 보통 밴딩이라고 하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초과적인 어떤 글리코겐을 저장하는 과정을 보통 로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래 이제 이 밴딩과 로딩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디빌딩에서 시작된 건 아니고, 마라톤이라든가 사이클 같은 그런 좀 장거리 내지는 중거리 운동들에서 최대한 전날까지 많은 에너지를 저장을 해서 그 저장된 에너지를 당일에 쓰느냐, 이게 이제 그 1970, 80년대 보디빌더들, 뭐 아놀드 슈왈제네거, 이제 이런 보디빌더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디빌딩으로 이거를 끌고 오면서 뭐 좀 이런저런 시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성공하면 정말 대박 잭팟, 실패하면 완전 뭐 막말로 나가리. 녹았다, 돌았다. 그쵸, 녹았다. 그리고 뭐 또는 수분 찼다, 뭐 스필오버라고도 얘기하는, 너무 과하게 먹었을 때 생기는 뭐 그런 스필오버,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 이거를 제가 실제 제 경험과 제가 어떻게 했었는지를 토대로 설명하는 게 제 나름대로는 정답들이니까 제가 지금까지 시합을 뛰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2019년 정도부터 본격적인 시합을 나갔단 말이죠. 계속해서 해마다 나갔는데 2021년, 2022년, 23년을 쉬었습니다. 2024년, 또 5년, 올해 2026년까지 해서 5년 정도를 이제 시합을 나가봤기 때문에 해마다 있었던 데이터들, 그걸로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들 이제 그런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밴딩 로딩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가 만약에 정말 일격필살로 걸어야 돼. 내가 뭔가 잭팟을 터트리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백링로딩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이제 과하면 과할수록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공했을 때 얻는 보상 대비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제 레슨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말하긴 해요. 그러니까 감수해야 되는 위험 대비 내가 진짜 잭팟 터뜨려서 성공했을 때 그게 바뀌는 정도가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다. 선수들이 다이어트나 시합 준비를 하게 되면 한 2주, 3주 전부터 막 몸을 올리잖아요. 근데 그 2주, 3주 전에 몸이 이미 좋아야 밴딩 로딩이 사실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2주, 3주 전에 몸이 좋은 상태에서 정말 조금 좋아져서 볼륨감이나 드라이함이나 이런 게 무대에서 승패를 좌우할 만한 무대면 해야죠. 그러면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정도로만 나가도 내 상대들보다 이미 내가 좋다. 뭐 약간 이런 안정성을 추구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또는 나는 지금 내 몸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내가 2주, 3주 전에 체크하는 이 몸이 너무 마음에 들고 그냥 이대로만 무대를 나갔으면 좋겠어. 근데 굳이 밴딩 로딩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5년간 해보니까 그래요. 일단은 전통적으로 밴딩 로딩은 사실 극단적으로 탄수화물 양을 줄입니다. 거의 무탄에서부터 뭐 하루에 순수 탄수화물 50g, 막 100g, 150 언더로 적게 먹었다가 막 이제 한 막 800, 순수 탄수화물 800g, 막 체중 곱하기 막 무슨 뭐 10, 20,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먹으면서 이 편차를 엄청 극단적으로 많이 늘리는 방식의 로딩도 저도 해봤어요. 밴딩 로딩을. 근데 했을 때 느낀 게 뭐냐면 밴딩과 로딩을 하면서 염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만 잘못돼도 몸이 확 정말 수분이 팍 차서 어디서 많이 드러나냐면 복부에서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저만의 어떤 경험에 의한 데이터인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밴딩 로딩을 과하게 하면 짰을 때 나오는 몸은 좋아요. 뭐 피지크 포징에서도 포징 잡기 전에 한번 이렇게 몸을 잡고 뭐 잡잖아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좋다가 이렇게 하면 복부가 없어요. 그걸 가장 먼저 느꼈던 게 2021년 AGP였습니다. 그때 이제 프로카드를 따고 그 바로 몬스터짐을 나가요. 그때 조금 다이어트가 덜 됐다는 피드백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백포징에서 백더블 바이셉스가 진짜 좋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나왔던 게 또 언제였냐면 제가 정말 잘하고 싶은 욕심에 밴딩 로딩을 과하게 걸었던 때가 2024년 몬스터짐입니다. 뭔가 벌키하고 짜는 동작들에서는 몸이 나오지만 복부는 뭔가 희미하고 보디빌딩 동작에서 좋고 피지크 포징에서 뭔가 과하게 몸이 수분이 차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밴딩 로딩을 과하게 했을 때 결과물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9년 그리고 2020년 프로 획득 당시 뭐 이럴 때는 사실 저는 밴딩과 로딩을 과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소 먹던 거에 한 3분의 2 정도만 이틀에서 3일 정도만 먹고 평소 먹던 거에 2배 정도만 하루에서 이틀 정도 또 먹고 그리고 그냥 시합을 나갔기 때문에 거의 큰 편차 없이 나갔는데 그때가 훨씬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실패가 없었던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2024년에 몬스터짐에 그렇게 시합을 나가고 나서 몸이 뭔가 다이어트가 덜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훨씬 더 깊고 드라이하게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크위크 전략에 수분 조절을 조금 과하게 합니다. 보통은 12시간 정도만 들어가면 좋을 텐데 전날 6시 정도부터 끊었기 때문에 시합 때까지 12시간이 넘는 시간을 단수를 하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로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의 문제로 펌핑이 아예 안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2024년 벨메이더 그리고 2025년 대만 그때가 딱 그겁니다. 다이어트는 괜찮게 했는데 피크위크 전략에서의 실패 같은 문제가 언제 일어났냐면 AGP의 파이널에서 일어났어요. 이거는 이제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전략적으로 24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이어트를 잘 했죠. 다이어트 잘 하고 단수를 12시간 언더로 하자 해서 전날 저녁에서 끊고 프리저징을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파이널이 그 뒤로 또 10시간 뒤였어요. 이미 단수를 해놨으면 이걸 다시 되돌리기가 물을 살짝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컨디션이 돌아올 때까지 하루에서 이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0시에 프리저징 했을 땐 컨디션이 좋았어요. 빵빵하게 펌핑도 좀 올라오고 그리고 드라이하기도 하고 단수의 효과가 있었죠. 근데 단수가 더 이상 길어지면 너무 고울 것 같아서 거의 1리터 반, 1.5리터 정도는 중간에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힘이 안 들어가고 펌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포징 잡을 때 벌벌벌 떨리면서 막 가슴 떨리고 등 포징 잡는 거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단수를 한다고 몸이 엄청 드라이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물을 많이 먹고 몸이 많이 물을 머금고 있을 때
스키 좀 떠 보이거나 두꺼워 보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과하게 단수를 하지 말아라. 그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합을 계속 뛰었는데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제가 시합을 2019년부터 쭉 느껴서 지금 올해로서 최종 정착된 제 머릿속의 결론을 여러분들한테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건 진짜 상급 노하우입니다. 솔직히. 단연간의 데이터 축적이에요. 물론 개인적이지만. 유진님이랑 신체 스펙이나 이런 거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 스펙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키 172에 시합 몸무게 기준으로 73 중후반대가 나오고요. 로딩이 됐을 때는 한 74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스펙에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신장이나 체중이 좀 더 높다면 먹는 양을 조금씩 더 조절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다이어트 할 때 기간을 전 4개월 정도 잡습니다. 2400에서 2500 정도의 칼로리를 계속 먹어요. 근데 그 2400 칼로리의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대략 탄수화물은 300 언저리, 단백질은 200 언저리에 지방 50 보정. 이런 식으로 가져갑니다. 뭐 치팅이나 뭐 아니면 리피드 없이 일단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소는 50분, 하루에 50분 정도. 처음에는 30분으로 시작해서 다이어트 한 달차 정도가 지나가면 한 50분을 늘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이어트를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고갈이 필요한 그 밴딩이라고 하는 주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밴딩 때도 해보니까 막 거기서 갑자기 탄수화물 250, 200으로 줄이는 것보다 그냥 어차피 나는 지금 계속 고갈 상태로 가고 있었으니까 밴딩을 따로 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어차피 지금 이미 고갈 중이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봤을 때 조금 더 고갈을 시키고 싶으면 차라리 유산소를 늘립니다. 유산소 시간을 10분이든 20분이든 하루에 늘리면 원래 먹는 건 그대로 지키면서, 왜냐면 이게 먹는 게 적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원래 평소에 먹던 그 항상성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코르티졸 분비도 늘어나고 뭐 근손실 위험도 있고 하다고 해요, 시즌기에. 그래서 그러는 것보다는 먹는 걸 그대로 지키면서 차라리 유산소를 조금 더 타서 고갈을 좀 유도하고, 그리고 이 고갈을 유도하는 기간도 길게 안 잡아요.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잡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토요일날 시합이다. 그러면 월, 화, 수요일 정도가 아까 얘기했던 그 고갈의 시기가 되겠죠. 그리고 목요일 하루 정도를 로딩을 합니다. 왜냐면 로딩을 이틀도 해봤는데 이틀 동안 로딩할 만큼의 밴딩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 정도만 컨디션 올려주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때 이제 평상시에 먹던 탄수화물의 한 2배에서 한 2.5배 정도까지 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순수 탄수화물 700을 먹었다, 뭐 650을 먹었다 얘기를 드린 게 아까 300을 계속 먹었다가 600에서 한 700선, 그러니까 이 2배에서 뭐 2.5배 정도까지를 먹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그 전통적인 방식의 밴딩 로딩에 있어서는 되게 보수적인 로딩이에요. 왜냐면 그 다음 날에는 또 원래 식단으로 돌아갈 거거든요. 그 다음날 조정이죠. 이제 금요일날 시합 전날에는 오히려 2,400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이틀간으로 로딩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자르면 2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날 700, 이날 다시 300이잖아요. 그럼 500, 500 먹은 거랑 같아요. 근데 그럼 500, 500 먹지 왜 700, 300을 먹냐? 700을 먹어놓고 그 수분이 그럼 확 차거든요. 그 수분을 다음날 좀 조정하면서, 만약에 내가 700을 딱 넣어놨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 수분이 좀 차. 그러면 그날 좀 유산소를 좀 해준다던가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좀 보라, 이날도 좀 더 먹어, 할 수 있는데 500, 500으로 생각하면 500 먹고 그 다음날 할 수 있는 게 자기 자신의 계획을 믿고 500을 또 먹는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700 먹고 그 다음날 300으로 줄이면서 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보조 단백질이나 지방. 근데 그 700, 그 순수 탄수화물 700을 먹을 때 있잖아요. 그 로딩이라고 했던 날. 그날은 단백질은 그냥 여러분들이 정신적인 만족을 위한 정도의 양.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순수 단백질 100g에서 120g. 원래는 한 200 정도 넘게 먹었던 거를 100에서 120. 근데 밥에도 그 단백질이 조금씩 들어있어서 금방 단백질이 차요. 그리고 지방 아예 안 먹습니다. 내가 외부적으로 섭취하는 지방, 그냥 뭐 치즈를 먹는다든가 버터를 먹는다든가 평소에 먹던 견과류 이런 거는 안 먹습니다. 탄수화물에만 포커스가 없어요. 그러면 총 칼로리는 또 줄어요. 지방에서 50 먹던 게 날아가니까 벌써 450 칼로리가 날아갑니다. 요거는 약간 오해를 하고 싶은 분들 많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똑같이 먹으면서 탄수만 많이 늘리는 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 탄수화물을 먹을 때 괜히 단백질과 지방을 같이 먹게 되면 이게 탄수화물이 가장 소화 흡수가 빠르거든요. 근데 지방 같은 애들이 들어가면 소화를 좀 방해합니다. 소화 자체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로딩할 때 설사하거나 배 아프면 망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밥에다가 소금만 크게 뿌려가지고
밥만 네, 다른 거를 섞는 순간 소화가 안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한 끼 먹고 걷고 한 10분, 15분 산책. 저도 로딩을 하고 그냥 자서 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도 해봤고 걷고 움직여도 봤어요. 원래는 로딩은 아무것도 안 하고 활동을 다 안 해야 로딩이라는 게 제대로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먹고 누워있으면 소화가 안 돼요. 저는 그 두 개 중에 차라리 소화를 시키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조금 로딩이 덜 걸리더라도 내가 이걸 완벽하게 소화시키자. 그래서 저는 먹고 걷는 게 좀 더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먹고 다음날 조정하는 거를 추천드린다. 그리고 단수 같은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이 단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12시간이 넘는 단수를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 10시간에서 8시간까지 이번에 줄였는데도 컨디션이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걸 보면 단수는 6시간 정도면 충분하다. 여러분들이 6시간 시합 전에 6시간 전부터 물만 안 먹어도 화장실은 계속 갈 거예요. 근데 시합 딱 뛸 때쯤이 되면 이제 소변은 더 이상 뭐 마렵거나 화장실에 갈 생각은 별로 안 들 겁니다. 6시간 정도면 그게 충분하고 또 수분을 많이 먹어 생긴 어떤 복부가 안 잡히는 문제도 그쯤이면 없을 겁니다. 그래서 6시간 정도의 단수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한번 그 피크위크 전략을 가져가 보시는 건 어떤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퀵크 전략이 지금 정답이 없잖아요. 진짜 이건 진짜 정답이 없어요. 근데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라. 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이런 것들? 이게 해마다도 바뀌기도 하고 진짜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일단 여러분들 몸에 실험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시합 한 달 전에는 몸이 다 나와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적어도 조금만 더 빼면 되겠다 정도까지는. 그래서 주말마다 좀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밴딩 로딩을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합 하루 전이 아닌 그 전날쯤에 로딩을 한번 하고 그 다음날 조정을 거치는 게 가장 베스트였지만 또 누군가는 전날 먹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이틀 먹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 초에 먹는 게 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방식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몸에 실험을 해보려면 그 시즌에 미리 몸이 나와 있을수록 좋다. 그리고 그걸 보고 어떤 게 나랑 제일 잘 맞는구나를 선택한 다음 그거를 이제 시합 당일에 적용을 시키면 좋은데 문제는 그게 또 다음 해엔 다를 수도 있다. 거의 비슷하겠지만 가장 내가 쓸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오차가 적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다음 해에 내가 올해에 나와 또 다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변수가 없게 이제 피크위크 전략을 가져가려면 제일 중요한 거 기록이 중요합니다. 내가 평소에 어떻게 먹는지. 그러니까 이건 비시즌도 포함이에요. 비시즌에 먹었던 염분과 수분의 양이 시즌기에 지속되는 거거든요. 시즌 됐다고 갑자기 물을 많이 먹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럼 염분, 수분 같은 경우는 습관을 미리부터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고 그게 일정해야 되고 기록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조정을 할 수 있어요. 비시즌이라고 그냥 아예 놓고 있는 시간인 게 아니라 그때 만들어진 습관이 시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록하고 같은 어떤 일관성을 가진 습관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염분, 수분은 진짜 그렇더라고요. 평소에 내가 만약에 짜게 먹었으면 시즌에 짜게 먹어도 돼요. 근데 평소에는 그냥 싱겁게 간 안 치고 먹다가 시즌이라고 갑자기 컨디션 떨어지는 소금 많이 올리면 몸이 다 묻힙니다. 그것도 미리 만들어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지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복사근이더라고요. 외복사근? 네, 외복사근이 제일 늦게 빠지고 컨디션이 좋으면 나왔다가 좀 수분처럼 없어지고 외복사근이 나오는지를 저는 기준으로 삼는데 어떤 분들은 뭐 엉덩이, 보디빌더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장 늦게 빠지는 부위를 알아내서 그 부위를 지표로 삼아야 안 속아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이런 건 절대 안 되고 같은 장소, 같은 위치, 같은 포징 그리고 내가 다이어트 안 되는 그 부위 요거를 꼭 기억해서 다이어트를 점검해라. 마지막 리피드 데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컨디션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리피드를 하면 참 좋겠지만 컨디션이 떨어진 지표를 어느 정도로 삼으면 좋다고 보냐면 수행 능력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던 메인 세트의 중량이 한 70%에서 80%밖에 안 된다. 그거는 수행 능력 저하라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냥 그날 컨디션이 좀 나쁘거나 전에 했던 행위가 작용을 했거나 정도 수준의 수행 능력 편차를 한 20% 정도로 저는 봐요. 근데 만약에 그게 50% 이렇게 차이 난다. 10개 밀던 게 4, 5개밖에 안 밀린다. 이러면 이제 리피드가 필요합니다. 보통 그럴 때 몸도 되게 플랫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리피드를 뭐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로딩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평소 드시던 거에 한 2배에서 2.5배 정도까지 한번 해보는 거죠. 글코겐 축적을.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셔서 뭐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활용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맛이다.
랭킹닷컴